자, 그러면 일단 엣지 브라우저 기준에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인터넷에 엣지 브라우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엣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요? 이거를 저장을 하실 건데 일단은 만드신 거는 저장을 좀 해놓을게요. 문서에 연습 한글이라는 폴더에 실천하라 라는 이름으로 저번에 만들었던 게 있고 실천하라 1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저장을 해놓을게요. 얘가 저장이 돼 있다면 엑스 누르면 창이 닫아질 거예요. 아까는 저장하기 전에는 문서를 만든 건데 필요한지 안 한지 컴퓨터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저장을 할 거냐라고 뜬 거예요. 선생님 여기도 처음만 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여기 꺼내놓은 거는 편의상 꺼내놓은 거고요. 보통 여기 있어요. 자, 엣지 브라우저를 들어가 볼게요. 근데 꼭 엣지로 받아야 된다 이건 아닌데 일단 받는 게 조금 다르실까봐 그냥 통일해서 보려고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엣지 브라우저는. 자, 따닥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로 찾아갈 건데 이 위쪽에 보니까 네이버가 떠 있는데요. 혹시 여기 네이버가 안 떠 있으면 여기다 그냥 적으셔도 돼요. 웹 검색에다가 네이버라고 적어 볼까요? 일단 네, 한글로 적으시면 돼요. 네, 이버 엔터. 그러면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빙에서 네이버를 찾아줬어요. 자, 이 네이버 사이트로 갈 때는 이 네이버 버튼을 네이버라는 글씨에 마우스로 올려두시면은 손가락 모양이 뜨고 이때 클릭하시면 네이버가 이렇게 열려지게 될 거예요. 영진닷컴 이라고 적고 엔터. 그러면 영진닷컴 IT 전문 출판 기업이라고 네이버가 영진닷컴 사이트를 찾아줬네요. 자, 마우스를 이렇게 영진닷컴 글자 쪽에 가져가 보니까 마찬가지로 손가락 표시가 떠요. 이거는 이 부분을 누르면 영진닷컴 사이트로 넘어간다라는 하이퍼링크가 걸려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진닷컴이라는 글씨를 꾹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진닷컴 사이트로 이렇게 이동이 돼서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 성공적으로 들어갔나? 한 번만 보겠습니다. 자, 영진닷컴 사이트에서는 요 하단 부분에 부록 CD 다운로드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 책에 부록 예제를 받을 거기 때문에 부록 CD 다운로드라는 요 버튼을 눌러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부록 CD 다운로드라는 창으로 들어왔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아무래도 출판사 페이지니까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근데 이 책의 예제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이 책의 이름 중에 쓰기라는 이름을 한번 적어보자고요. 자, 요 옆에 보시면은 요 게시판 옆에 요 검색이라는 요 상자가 보일 겁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면 I자 모양으로 커서가 나오죠? 이때 클릭 하시고 쓱 이라고 적어 볼게요. 그러고 엔터를 쳐 볼게요. 그러면 쓱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책 제목들이 쫙 뜰 거예요. 다 칠려면 힘드니까 게다가 띄어쓰기도 맞춰서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를 이렇게 적어보니까 뭐 쓱하고 싹 배우는 블로그, 뭐 파워포인트, 엑셀 해서 있는데 우리가 이 책은 쓱하고 싹 배우는 한글 2014 요거죠. 요 한글 2014 여기에 옆에 보시면 부록 CD 다운로드라는 요 버튼이 있어요. 요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아니 저는 안 나오는데. 안 나오신 분은 잠시 계세요. 자, 여기 cd1.zip이라는 요 글자에 또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은 이렇게 손가락 표시가 뜰 거예요. 이거는 누르면 어디론가 이동되거나 뭔가 받아지거나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예제를 받을 건
거니까 이 CD 원점집을 클릭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받아집니다. 기본적으로 엣지 브라우저나 아니면 크롬 브라우저의 기본적인 다운로드 경로는요, 다운로드라는 그 폴더에 받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 다운로드 폴더가 어디 있는지 경로를 찾아보자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는 지금 다운로드 폴더에 받아진 거를 찾아가서 압축을 풀고 내가 원하는 폴더로 옮겨 놓을 계획이에요. 자, 여기 파일 열기라는 거를 눌러서 보니까 창이 하나 떴을 거예요. RGB 깔려 있는 분은 RGB 창이 떴을 거고요. 저처럼 아무것도 안 깔려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압축 풀기라는 이런 창이 하나 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RGB 깔려 있는 경우는 요 왼쪽 상단 부분에 압축 풀기라고 R 모양의 버튼이 보일 거고요. 저처럼 압축이 지금 RGB 깔려 있지 않은 경우는 오른쪽 상단 부분에 압축 풀기가 보입니다. 네, 그냥 이 압축 풀기를 눌러서 압축을 풀면 돼요. 클릭. 어디다 저장할 거냐 이건데 그냥 그대로 압축 풀기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압축이 풀려지면서 지금 다운로드가 받아진 경로에 압축이 풀려진 파일이 뜨게 됩니다. 여기까지 잘 됐나 좀 볼게요. 압축을 푸는 것들을 성공하셨습니다. 뭔지 모르고 성공은 했어요. 그죠? 네. 근데 압축을 왜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또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귀찮게 그냥 파일대로 올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이래서 압축하는구나 정도로만 들어주세요. 업로드라는 게 있고 다운로드라는 게 있어요. 업로드는 뭐냐면 인터넷의 어느 공간에 내가 자료를 올리는 것을 업로드라고 하고요. 다운로드라는 거는 인터넷의 공간에서 내가 필요한 자료를 지금처럼 다운을 받아서 컴퓨터에 저장하는 걸 다운로드라고 합니다. 자, 이 출판사에서는 이 책을 만들면서 예제 파일들을 여러 개 저장을 해놨겠죠. 지금 보니까 이 폴더만 해서 19개 항목이고요. 이 폴더 안에 각각의 또 파일들이 있으면 대략 어림잡아서 한 60개, 70개 내지는 10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인터넷에 어떤 업로드를 시키는 기준은요. 파일 단위로 업로드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책의 내용을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대략 한 60개, 70번 정도를 업로드를 해서 하나씩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하나하나 올린다고 친다면. 그리고 자료를 내려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 업로드된 파일 하나하나를 다운받아야 되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폴더 같이 어떤 박스에 담아가지고 원래 우리 이사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책을 한꺼번에 옮기려고 한다면 한두 권은 들고 다니겠지만 여러 권의 책을 옮길 땐 어떻게 해요? 묶어가지고 들어서 옮기잖아요. 그러고 그 책 읽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묶은 걸 풀어야 읽죠. 그런 것처럼 압축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꺼번에 파일을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폴더 단위로 그 파일들을 묶어놓고 그거를 이제 압축을 해놓게 되면은 그게 파일이 돼요. 압축 파일이라고 불러요. 보통은 zip이라고 붙기 때문에 zip 파일, 압축 파일 이렇게 부르죠. 그거를 인터넷에 올려놓은 걸 우리가 방금 다운을 받은 거고요. 근데 그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묶어놓은 거를 풀어가지고 써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압축 풀기를 한 거예요. 알쏭달쏭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왜 압축을 했고 왜 압축을 풀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나중에 또 궁금하시면 질문 주세요. 자, 근데 일단 압축 푸는 건 그럼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어디 풀렸는지 우리가 알아요? 기본적인 경로는 다운로드에 받아지도록 되어 있고 거기 지금 파일이 받아졌는데요. 이 위쪽에 이 메뉴를 좀 볼까요? 지금 여기 열려있는 창에는 거기가 내
위치에 있는 다운로드라는 폴더 안에 CD16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게 보이죠? 그러면 요 CD1보다 상위 폴더로 가려면 요 다운로드라는 요 버튼, 요 지금 폴더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CD1이 지금 들어있는 다운로드 폴더의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얘는 아까 전에 받은 압축 파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저처럼 RGB나 이런 게 따로 깔려 있지 않다면 여기처럼 이렇게 지퍼가 잠겨 있는 모양으로 나오고요. RGB라는 어떤 응용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다면 이게 R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그거를 좀 전에 압축을 푼 게 여기 있어요. 얘는 지금 보면 폴더 모양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보면은 이름은 CD16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럼 나중에 이 압축을 푼 폴더에서 자료를 찾을 때 CD16이 쓱싹 한글 2014인지 알아보실까요? 알기가 힘들죠? 뭐 CD12일 수도 있고. 왜냐면은 CD1이라는 이름으로 얘네가 집을 묶어서 올렸는데 사람들이 여러 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 2, 3, 4 계속 나간 거예요. 저는 6번 받았나 봐요. 그래서 CD16이에요. 자, 어쨌든 이 이름을 봤을 때 얘가 한글 예제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죠. 그럼 내가 알아볼 수 있게 폴더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자, 이름을 바꿔볼게요. 자, 안 떴어요? 요거 이름 바꿀 폴더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뭔 메뉴가 나와요. 이 메뉴의 이름은 바로가기 메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메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내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쫙 펼쳐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하려는 거는 이름을 바꾸려는 거니까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이름 바꾸기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바꿀 수 있지만 아직은 제가 초보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고 파랗게 색깔이 칠해져서 나올 거예요. 되셨어요? 이 파랗게 돼 있는 거는 블록 지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글씨를 적으면 이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사라지면서 글씨로 덮어져요. 자, 여기 밑에 보면은 가예요, A예요? 지금 제 화면은 듀얼 모니터라서 여기가 안 뜨는데 여기 가라고 돼 있으면 한글이고 A라고 돼 있으면 영어예요. A예요? 그럼 한영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럼 가로 바뀌었죠? 그러고 여기다가 저도 눌러야겠네요. 쓱, 싹, 한글 2014 이렇게 한번 적고 엔터 쳐보시면은 이름이 정의가 되었습니다. 쓱싹, 이 책 이름이 쓱하고 싹 배우는 한글 2014 길잖아요. 그러니까 쓱싹 한글 2014. 이 다운로드라는 폴더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뭐 물론 이 탐색기 들어오면 다운로드로 들어가면 되긴 하겠지만 실제 다운로드 폴더는 그렇게 간단하진 않거든요.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다운로드 폴더의 위치를 알려드리긴 할 건데 굳이 일단 여기 있는 한글 2014를 잘라다가 저번에 우리 문서에다가 본인 이름 한글 폴더 만들었었죠. 그 안에다 넣어볼게요. 그러면 요 쓱싹 한글 2014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좀 단축키 들어갈 건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컨트롤 누르면서 X. X가 가위 표시잖아요. 자르는 거예요.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서 X를 한 번만 툭 눌러주세요. 자, 요게 약간 흐려진 상태가 일단 잘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서로 이제 가볼까요? 문서. 저번 시간에 우리 문서 안에다가 본인 이름 뒤에 한글이라고 적은 폴더를 만들었었거든요. 해당 폴더를 들어갈게요. 따닥. 그 다음 여기다 붙여볼 건데 붙이기는 V, 컨트롤 V, 붙이기니까 V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기 폴더에 들어가라고요? 네, 본인 폴더 안에다 한번 넣어보려고요. 자, 컨트롤 V를 누르시면은 아까 잘라낸 애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얼떨결에 하기는 한지라 했긴 했는데 나중에 하라면 못하겠죠. 그쵸? 이게 한 번 한다고 익숙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저장해보고 해보는 연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에서도 연습을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예제를 다운을 받아서 저장을 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저희 학원 컴퓨터에 저장을 하면 일단의 연습은 되시겠지만 집에서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건 USB라는 게 있어요. 아마 다이소 가면은 한 5,000원이면 이런 거 사요. 16기가 정도 되는데 실제 16기가가 적은 용량이긴 하지만 우리 연습할 땐 절대 적지 않아요. 5,000원이면 그렇게 뭐 비싼 돈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간단하게는 집에 아마 굴러다니는 애가 있을 거예요. 한번 집에 혹시 요런 애 굴러다니는 거 있나 찾아보시고 있으면 다음번에는 가져오셔서 요런 데다가 저장해 보는 것도 좀 연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권장사항 정도로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저장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제 챕터 4 산악회 모집 안내문 만들기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간단하게 글도 적어 보았고 그 글의 서식을 바꿔보는 것도 진행을 해봤었죠. 그거를 조금 더 세분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화면이 되게 복잡하니까 창을 조금 닫을게요. X, X, 열려있는 거 다 닫으세요. X, X. 자, 다 닫으셨다면 이제 한글을 열어보겠습니다. 한글은 제가 2016 네오 버전을 기준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 네오 버전 한글을 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빈 창이 하나 떴을 건데요. 우리가 여기다가 좀 전에 불러왔던 예제 파일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파일에 불러오기를 눌러주세요. 파일에 불러오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어떤 걸 불러올 건데 라는 창이 뜨네요. 자, 문서에 있는 본인 이름 뒤에 한글 이 폴더로 따닥 들어가셔서 쓱싹 한글 2014 아까 다운받은 거 있죠? 여기 따닥. 지금은 4강 폴더에 가셔서 따닥. 산악회 모집 회원이라는 요 파일을 열어볼게요. 따닥. 자, 잘 여셨는지. 네, 맞아요. 거꾸로 읽었네. 산악회 회원 모집이요. 하나는 완성본이에요. 네, 아니 완성본은 누르지 말고 파일에서 불러오기 했을 때 요거는 완성된 거는 완성 파일인 거고 지금 우리가 연습해야 되니까 산악회 회원 모집 요 원본 파일을 불러오시면 돼요. 선택하시고 열기 하시면 이렇게 창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28페이지 2번입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첫 줄의 왼쪽 여백에 두고 요 산악회 회원 모집이라는 요 글씨를 우리가 여기 근처로 가면 이렇게 I자 모양이 나오잖아요. 조금 더 바깥쪽으로 가보면 이렇게 흰색 화살표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흰색 화살표일 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아래까지 쭉 끌어보면은 범위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아보세요. 다른 방법은 하나, 둘, 셋. 자, 드래그를 해서 잡을 때는 줄 단위로 우리가 범위를 잡을 때 드래그를 해요. 한 번 클릭할 때는 한 줄을 딱 선택을 한다면 따닥 하면은 여기서 따다닥 하면은 이렇게 전체 이렇게 범위를 잡을 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제에서는 누르면서 이렇게 끌어서 범위를 잡으라고 했는데요. 이 방법도 가능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 문서 전체를 선택하고 싶다면 이 바깥쪽에 빈 공간에서 3번 따다닥 이렇게 눌러주시면 한글 문서를 한꺼번에 블록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참고해 주세요. 선생님 잠깐만
네. 자, 요쪽에 있는 요 줄을 서식도구 상자라고 했었죠. 서식도구 상자에 함초록 바탕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글꼴이에요. 자, 이 글꼴에 요 세모 펼침 단추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다가 휴먼 엑스포를 찾아야 되는데 모든 글꼴로 가셔서 휴먼 엑스포를 선택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함초록 바탕 옆에 세모, 만약 혹시 저처럼 한 큰 글꼴이 선택되어 있으면 모든 글꼴을 찍으세요. 뭐라고 치라고? 지금 찾을 거는 휴먼 엑스포. 휴먼 엑스포를 클릭 이렇게 선택해 보세요. 만약에 글꼴이 너무 많아 찾기 힘드신 분은요, 그냥 여기다가 딱 선택을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시고 휴라고 적어 보시면 아마 휴자로 시작하는 글꼴들이 보일 거예요. 그럼 휴먼 엑스포를 찾기 쉽죠? 자, 이번에는 마우스 포인터를 요 첫 줄의 왼쪽 여백에 두고 클릭. 그럼 첫 줄이 이렇게 블록 지정이 됐죠. 서식도구 상자에서 글자 크기를 지금 10포인트가 아마 기본일 텐데요. 여기를 눌러서 좀 크게 32포인트로 눌러주시면 제목 부분이 이렇게 크게 바뀌어집니다. 색깔은 여기가 진하게, 여기가 기울임, 여기가 밑줄, 얘가 취소선, 그 옆에가 글자색이에요. 그래서 그 글자색에 세모를 눌러서 마음에 드는 색깔, 지금은 파랑을 줄 거니까 파란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쪽에 메뉴가 지금 이런 색상표 색깔이 아니라면 옆에 색상 테마의 오피스를 클릭하시면 여기 색상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파랑을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파랑을 눌러 적용을 했는데 색깔이 노랗게 나오는 이유는 블록 지정이 돼 있으면 반전돼서 색깔이 반대 색깔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공간을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원래 색깔인 파란색으로 적용된 상태가 아마 보일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제목이니까 가운데에 정렬하고 싶어요. 그러면 해당 줄에 커서가 있는 상태로 가운데 정렬을 누르면 이 줄이 가운데로 가요. 이렇게 가운데로 한번 보내보세요. 자, 이번엔 6번. 세 번째 줄인 이 일상에서부터 쭉 마우스를 눌러서 밑으로 끌어내리면 밑에 내용까지 전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제목 부분은 빼고 잡아야 되니까 그냥 여기서 밑으로 쭉 끌어주시면 돼요. 서식도구 상자에 글자 크기의 편집 단추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글자 크기를 14포인트를 주시면 글씨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래라는 부분에 클릭하면 커서가 생기고 이때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시면 아래라는 글씨가 가운데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대봉산 산악회라는 글씨가 있는데 이 부분도 클릭을 하셔서 정렬 방식 중에 나눔 정렬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눌러보시면은 글자가 이 페이지에 나눠서 정렬이 돼요. 자, 일단 제일 일반적으로 쓰는 건 양쪽 정렬인데요. 양쪽 정렬은 양쪽 끝이 동일하게 맞춰지게 정렬을 하는 게 양쪽 정렬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글씨를 적을 때 양쪽 정렬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쪽에 있는 이 부분,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이 딱 맞아 보이게 이렇게 정렬이 되죠. 왼쪽 정렬은 왼쪽을 기준으로 정렬하는 게 왼쪽 정렬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적혀 있던 글이 왼쪽 정렬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엔터를 쳐서 내린 게 아니라 왼쪽을 기준해서 그냥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다 보시면 돼요. 얘가 가운데 정렬, 얘가 오른쪽 정렬. 이렇게 정렬 방식을 선택해서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배분 정렬과 나눔 정렬은요.
이제 문장을 이렇게 뚝뚝 끊어서 보니까는 한 페이지에 이렇게 채워서 적을 때 그때 이제 배분 정렬이나 나눔 정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누를 일이 많진 않은데 여기서는 예제로 나와 있어서 설명 한번 드려봤어요. 자, 이번에는 8번. 매월 앞에다가 매월이 여기 있다. 매월 앞에다가 커서를 위치한 후 커서 마우스 포인터가 I자 모양일 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끌어서 선택하시면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이 부분에 블록을 지정할 수가 있죠. 여기서 밑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밑줄이 그어집니다. 네, 밑줄은 여기가 진하게, 얘가 기울임, 얘가 밑줄. 범위를 잡고 이 밑줄을 눌러주시면 해당 범위의 밑줄이 그어지는 거고 다시 누르게 되면 밑줄이 풀려지게 돼요. 자, 이번에는 여기 아래라는 글자를 블록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후에 서식을 눌러보시면은 여기 글자 모양이라는 요 메뉴가 있어요. 자, 우리 요 서식 도구 상자를 아까는 활용해 보았는데요. 서식 도구 상자는 서식 중에 자주자주 쓰는 메뉴들을 꺼내 놓은 상자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내가 서식을 주고자 할 때는 서식의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식의 글자 모양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글자 모양이라는 대화 상자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서식 도구 상자에서 설정을 했었던 글꼴이나 크기 또는 뭐 진하게 기울인 꼴 이런 서식들을 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없는 글꼴, 여기에 없는 어떤 서식들도 설정할 수가 있는 메뉴인 거예요. 자, 일단 여기에서 속성은 글자색은 하양, 음영색은 검정으로 하래요. 자, 지금 글자색이 검정이 돼 있죠? 이 부분을 눌러서 하얀색. 음영색이라는 건 뭐냐면 글자의 배경 색깔을 음영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정으로 설정하고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보이죠? 딴 데 눌러서 풀어보면은 아래라는 글자가 하얀색 글자가 됐고 바깥쪽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음영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자색은 흰색, 음영색은 까만색 하시고 설정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33페이지 11번 맨 마지막 줄 아까 대봉사각해 있었잖아요. 여기를 블록 지정을 하신 후에 다시 서식의 글자 모양으로 와볼게요. 자, 글자 모양에서 기준 크기가 글자 크기인데 14포인트보다 그래도 밑에 제목이니까 32포인트로 크게 만들고 속성에서는 진하게 그리고 외곽선이라는 거는 글자에 테두리만 있는 글자를 외곽선이라고 해요. 눌러보시면 여기 글자 안에 색깔이 없어지고 테두리만 이렇게 있죠? 그리고 밑에 여기 그림자 이렇게 그림자가 살짝 깔린 형태의 디자인이 될 거예요. 그러고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외곽선을 많이 쓰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린이집에선 또 쓰시더라고요. 왜냐면 어린이집에서는 왜 색동 종이에다가 왜 글자를 찍어가지고 프린트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글자를 만약에 인쇄를 할 때 색깔이 나오면 찍어서 그 색동 종이에 프린트를 해도 잉크도 많이 들고 좀 이쁘게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런 외곽선을 쓰기는 하더라고요. 뭐 아니면 그냥 이쁜 용도로도 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외곽선하고 진하게 그림자를 줘라 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설정을 해준 거고 설정 부분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설정한 대로 글씨가 32포인트로 커졌고요.
그리고 글씨는 이렇게 외곽선이 있는 상태로 그림자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로 끌어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까지 이 본문 부분을 선택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글씨를 적을 때요, 문장의 첫 글자를 안쪽으로 들여서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제 공문 같은 거잖아요. 어떤 이런 공고문을 만들 때 요 안쪽에 한 글자를 안으로 들여서 적고 싶은 거예요. 그때 서식에 보시면 문단 모양에 여기 보신 문단 모양 있죠? 문단 모양으로 일단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단에 대해서 설정하는 그런 메뉴인데, 여기 첫 줄 항목에 들여쓰기, 그리고 이 글씨 크기가 14포인트니까 14로 설정을 할게요. 그러고 설정을 누르면 이 문단의 앞에 첫 글자가 한자 안으로 들어가지는 들여쓰기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원 자격서부터 지금 보면은 여기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원 자격부터 회장까지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이 부분의 문단을 수정해 볼게요. 자, 서식의 문단 모양으로 가보죠. 자, 이렇게 문단 모양 대화 상자가 나왔을 때, 근데 그 위아래 있잖아요. 네네. 아래라는 그 거기까지 블럭 지정이 되는데요. 아래는 아니에요. 아래요? 아래는 아니에요. 여기 지원 자격 여기서부터 끌어서 범위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서식의 문단 모양. 이번에는 여기 문단을 안으로 들여서 적고 싶어요. 그래서 왼쪽의 여백을 20포인트, 그리고 요 사이의 간격이 줄 간격이라고 하는데, 줄과 줄 사이 간격이 기본적으로는 160%로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를 200으로 맞춰 볼게요. 그러면 이 줄과 줄 사이 간격이 조금 더 떨어져서 나오겠죠? 자, 설정을 누르면 이 지원 자격이 안으로 들어갈 테고요. 이렇게 원래 문단보다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지원 자격과 산행일자 요 사이가 이렇게 200으로 바꿨으니까 아까 160일 때보다 좀 더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여기 지원 자격서부터 접수 문의에 대한 거예요. 지금 이게 좀 하나로 안 보이니까 조금 제가 줄여서 보여드려 보자면, 지금 이게 이런 간단히 말하면 공문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본문이고 이게 이제 아래 이제 참고할 내용, 자세한 어떤 내용들을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 본문하고 똑같은 줄에 위치해 있으니까 이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글씨, 이 문단 부분을 조금 안으로 넣고 싶어요. 그러면서 얘네들 사이 간격을 조금씩 더 줘서 좀 더 보기 편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범위를 잡고 서식의 문단 모양으로 가요. 그럼 문단 모양으로 가서 여기 왼쪽 여백을 여기 책에서는 20을 준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여기 왼쪽 여백을 20만큼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싶고, 줄 간격은 기본 간격이 160인데 요거보다 크게 200으로 맞춰서 좀 더 많이 줄 간의 간격이 떨어지게 준 거예요. 그리고 설정을 누르면 얘가 이 문단보다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고 이렇게 간격이 떨어져서 보이니까 훨씬 눈에 띄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문단 모양 수정까지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20포인트 하려면 20포인트. 일단 문단 모양에서 이 왼쪽 여백할 때 이 스핀 단추를 눌러서 일씩 증가시켜도 되긴 하지만 힘들어요. 네. 저는 그냥 여기를 그냥 20을 적어요. 아. 이게 빠르겠죠? 아. 블럭 지정하고 적어도 되고 더블 클릭하면 블록이 되니까 이 상태로 20을 바로 적고 엔터,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또 있으셨어요?
일단 딱히는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악회 회원 모집 공문을 하나 만들어 보았고요. 요거를 저장을 할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파일을 생으로 다 작성한 게 아니죠. 우리가 예제 파일을 다운받아서 그거를 불러다가 작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저장을 해버리게 되면은 본문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가져왔던 게 그냥 이 파일로 바뀌어서 저장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나는 원본은 그대로 두고 싶고 뭐 나중에 또 연습할 수도 있으니까 수정본을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합니다. 자, 이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혹시 내가 블록을 다른 데 잘못 지정한 채로 파일에 눌러보면 저장하기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아니라 블록 저장하기라고 뜰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블록을 잘못 지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블록 저장이라고 뜨는 거예요. 만약 이대로 저장을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진짜로 블록을 지정한 만큼만 남아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생님 저장을 했는데 제목밖에 안 남았어요. 네, 제목에 블록이 지정된 채로 블록 저장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요렇게 혹시 블록 저장이 뜬다면 지금은 요 블록을 저장할 게 아니잖아요. 딴 데 한번 눌렀다가, 그러니까 블록을 풀고 보시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떠 있을 거니까 요렇게 저장해 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눌러주시고요. 저장 경로는 우리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 있었죠? 네, 저는 이수정 한글이라고 적어놓은 폴더가 있었는데요. 여기 따닥 해서 여기다가 산악회 회원 모집 이 이름대로 저장할게요. 완성. 자, 이번 장에서는요. 한글을 한자로 바꾸는 거, 그리고 키보드에 없는 특수 문자를 입력하는 거, 그리고 내용이 반복이 된다면 복사해서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예제는 지금 산악회 회원 모집 파일 맞으니까 여기서 그냥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산이라는 글자에 커서를 놔볼까요? 자, 산 글자 뒷부분에다가 클릭해서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켜 주셨다면 한자 키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산을 한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키보드에 보면 한자라는 키가 있어요. 한자라는 키를 눌러주시면 이 산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한자 키가 밑에서, 그러니까 스페이스바 근처 쪽에 있어요. 여기 목록에서 변환할 한자인 산자를 골라주시고 입력 형식은 한자로 하고 바꾸기를 하면은 요 산이라는 글자가 한자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여기 심신이라는 글자에 커서를 찍을게요. 또는 드래그 하셔서 선택하셔도 돼요. 그리고 한자 키를 또 마찬가지로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심신이라는 요 단어가 한자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심신을 여기서 해당하는 심신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번엔 한글 뒤에 한자가 적히는 형식으로 적고 싶어요. 그러면 입력 형식을 한글 뒤에 한자가 적히는 형식을 고르신 후에 바꾸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한글 뒤에 한자가 적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글씨 중에 사무실 전화번호 적혀 있는 부분을 편집해 볼 거예요. 사무실 요 괄호 뒷부분에다 커서를 놓으시고 이번에는 여기 특수문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수문자는 편집의 문자표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려면 매번 특수문자를 넣을 때마다 선택해서 들어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요거는 단축키를 좀 익혀볼까 하는데 한글에서 특수문자를 적는 단축키는요. 조금 더 외우게 적혀 있어요. 컨트롤 누르면서 F10번. 요거는
한글에서 특수 문자를 넣는 단축키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키보드에 없는 특수 문자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한글 문자표 하나, 둘, 세 번째 탭이죠. 한글 문자표 탭에 있는 전각기호 일반에서 웬만한 문자들은 다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한글 문자표, 단축키요? 컨트롤 누르시면서 F10번. 그러면 이렇게 문자표가 떠요. 그래서 한글 문자표의 정각기호 일반. 그래서 여기서 문자를 요 전화기호를 하나 골라주고 넣기를 누르게 된다면 전화기호가 이렇게 들어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너무 전화기랑 요 숫자가 붙어 있으니까 이쁘지 않죠? 한 칸 뛸게요. 스페이스 바로 툭. 자, 이번에는 지원 자격 앞부분에 클릭해 볼까요? 여기 왜 아래 다음에 요 목록들에다가 예쁘게 꾸미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 지원 자격 앞에다 커서를 찍어 주시고 아까 전처럼 컨트롤 F10번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문자표가 나옵니다. 자, 문자표 입력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한글 문자표의 정각기호 일반에 있는 여기 보면은 요거 마름모 모양 있어요. 다이아몬드 모양. 요거 선택하시고 넣기. 그러면 이렇게 앞에다가 이런 모양을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요 사이가 너무 붙어 있으니까 이쁘지 않으므로 스페이스 바로 한 칸 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는 42페이지 9번이에요.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같은 모양의 특수 문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수 문자랑 빈칸까지의 범위를 잡아 주시고요. 여기서 우리 단축키는 컨트롤 C예요. 눌러 주실래요? 컨트롤 C.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산행일자에 커서를 놓고요. 컨트롤 V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아까 복사한 특수 문자가 들어가요. 가입비 앞에도 커서를 놓고 컨트롤 V. 접수 문의 앞에도 커서를 놓고 컨트롤 V. 그러면 매번 특수 문자 넣어 그 문자표 안 들어가도 아까 복사한 거를 붙여넣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우리가 자주 쓰는 단축키를 글쎄요. 자주 쓰는 단축키들이 어떻게 말하면 많을 수도 있고 어떻게 말하면 적을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은 세 가지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미 다 한 건데 컨트롤 C는 복사하기, 컨트롤 X는 잘라내기, 그 다음 컨트롤 V는 V 붙이기. 요 세 개는 항상 자주 쓰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 좀 구분져서 적어 놓자면 우리가 쓰다가 실수할 때 있죠. 그때는 컨트롤 Z가 있어요. 이거는 되돌리기. 그러니까 실행 취소예요. 그리고 아까 블록 지정 우리 이거 할 때 따다닥 해서 잡았잖아요. 요거가 원래는 전체 선택하는 단축키가 있어요. 컨트롤 A가 전체 선택이에요. 근데 단축키만 이렇게 보다 보면은 더 어렵지 않을까요? 일단은 오늘 우리가 배운 건 얘네들이잖아요. 오늘 얘네들하고 요 컨트롤 Z까지는 진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요만큼은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고 약간 여기까지 잘 외우신 분은 컨트롤 A도 편해요. 범위를 따다닥도 안 해도 돼요. 선생님 그 뒤돌리기 화살표하고 같은
얘랑 같은 애예요. 그래서 요 명령들은 사실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저장을 할 때 쓰는 게 컨트롤 S라는 게 이제 저장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서 만들다 보면요. 중간중간에 내가 작업하다가 작업이 끝났다고 X 누르다가 가끔 자료를 날려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중간중간 저장하시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저장하기 컨트롤 S도 알아두시면 괜찮죠. 아직까지는 많이 누를 일은 없을 거라서 일단 얘네들까지만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글에서 우리 아까 봤던 거는 요것도 많이 썼으니까 이것도 기억할까요? F10번. 근데 얘네들은요. 한글이든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뭐 인터넷이든 크게 상관없이 다 똑같아요. 근데 얘는 한글에서만이에요. 컨트롤 F10은 문자표. 요 정도 일단 정리하면 될까요? 아까 저장을 했던 파일이지만 이거를 다시 다른 이름으로 다시 저장할게요. 그럼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경로는 아까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 또는 USB 있으신 분은 USB에 본인 폴더 만드셔서 아니면 본인 폴더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없는 거 기준에서 할게요. 자, 문서에 본인 이름 한글 폴더로 가서 따닥. 아까 여기 쭉 저장하고 있었는데 산업회 회원 모집 이대로 저장해버리면 아까 앞에 적었던 게 없어지고 새로 적는 걸로 바뀔 테니까 여기다 이름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뒤에다 뭐 빼기 1이라든지 뭐 수정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저장하시면은 원본도 남아있고 이렇게 수정한 수정본도 똑같이 또 저장이 되게 되니까 내가 작업할 때 편하게 불러와서 작업할 수가 있겠죠.